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독서를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책을 공부와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시험을 준비하거나 직장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책을 펼쳤지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독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과 정신은 오히려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책 속에 있습니다. 책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창이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친구이며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작은 기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독서가 노년기에 주는 5가지 선물과 어떻게 독서를 통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편안히 하고 책과 인생에 대한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온 경험이 쌓이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진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깊이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젊을 때 읽는 책은 대개 성취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영어 책을 들여다보며 시험을 준비하거나 경제서를 읽으며 더 큰 성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노년의 독서는 성취보다는 위로를, 속도보다는 여유를,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만듭니다. 책은 늙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철학자의 문장에서 삶의 의미를 묻고 소설 속 주인공을 통해 잊었던 감정을 되살려주며 시인의 문장에서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힘을 줍니다. 독서는 노년기의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이유,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습관, 독서.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 순간이 늘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도 늙었구나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늙는다고 해서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쓰면 쓸수록, 자극을 주면 줄수록 더 오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극을 가장 자연스럽고 깊게 주는 활동이 바로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행위는 단순히 눈으로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를 인식하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상황을 상상하며 그 내용을 나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는 복잡한 과정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즉, 독서는 뇌 전체를 깨우는 종합운동입니다. 퍼즐이나 숫자 맞추기 게임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뇌의 일부 기능만 자극하는 데 비해 책을 읽는 것은 언어, 감정, 논리, 상상력을 모두 동시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한 페이지를 읽을 때 우리의 뇌 속에서는 수천 개의 신경세포가 연결되고 기억과 감정이 섞이며 새로운 인지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독서를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30% 이상 늦다고 합니다. 또한 70세 이후에도 꾸준히 책을 읽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눈에 띄게 낮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서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두뇌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책을 읽을 때 뇌는 젊은 시절처럼 생생하게 움직입니다. 소설 속 한 문장에 집중하면서 눈으로 글자를 읽고 마음으로 인물의 감정을 느끼고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려냅니다. 역사서를 읽을 때는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고 철학서를 읽을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세포의 연결을 강화하고 기억력을 붙잡아 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소리내어 읽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눈으로 읽을 때보다 입으로 소리를 내면 뇌의 언어 영역과 청각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인지 자극이 2배로 늘어납니다. 또한 문장을 따라 발음을 내는 동안 집중력이 향상되고 기억에 더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매일 아침 신문을 소리내어 읽는 습관으로 놀라운 기억력과 언어 감각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뇌는 생각하지 않을 때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는 시간보다 한 문장을 곱씹으며 의미를 해석하는 그 순간이 뇌에게는 젊음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작게 느껴지고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단 10분, 한 페이지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뇌를 깨우고 내일의 기억력을 지켜주는 씨앗이 됩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꽃이 일어납니다. 어릴 적 공부하던 때처럼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독서가 주는 젊음의 힘입니다. 뇌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계속 쓰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매일 한 권의 책을 손에 쥐고 몇 줄이라도 읽어보세요. 그 시간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생각만은 언제든 젊을 수 있습니다. 그 젊음의 열쇠는 화려한 운동기구나 약이 아닌 바로 한 권의 책 속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읽은 한 줄이 내일의 기억을 지키고 당신의 정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2번째 이유 고독을 달래주는 친구, 독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독이라는 단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 직장, 가족, 아이들 덕분에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변이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함께 웃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멀어져 갑니다. 집안에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제 나와 이야기해 줄 사람은 누굴까? 그럴 때 책은 놀라울 만큼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책은 우리의 외로움을 비난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함께 있어줍니다. 책 속에는 수백 명의 인물이 있고 그들의 목소리와 감정,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순간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기쁨과 슬픔을 따라가며 나의 지난 시간을 떠올립니다. 철학자의 한 문장에서 지금 내 마음을 비춰보고 시인의 짧은 문장에서 잊었던 감정을 다시 꺼내봅니다. 책을 읽는 동안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따뜻한 대화 속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한 노신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을 땐 친구가 많았지만 늙어서는 책이 내 곁을 지켜주더라. 그 말이 참 진실하게 다가옵니다. 책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언제든 손을 뻗으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 오는 오후든 잠이 오지 않는 새벽이든 책은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책 속의 인물들은 우리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대신 말해줍니다. 소설 속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읽을 때 나는 내 안의 상처를 꺼내어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에세이 속에서 인생의 쓸쓸함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책은 외로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보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고독을 가장 건강하게 다스리는 방법은 자기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요. 그때 책은 최고의 매개체가 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 대화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한 문장을 읽고 잠시 눈을 감으면 그 문장이 내 안으로 들어와 마음 한켠의 공허함을 채워줍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작은 서재를 만들어 놓고 매일 저녁 책을 읽으며 차를 한 잔 마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해도 괜찮아요. 책이 제 얘기를 들어주니까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책은 대답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읽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요즘은 SNS나 TV를 통해 외로움을 잊으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소음일 뿐입니다. 진짜 위로는 조용한 문장 속에서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경험이 담긴 에세이 한 줄, 오래된 시 한 편이 우리 마음을 쓰다듬어 줍니다. 그것이 책이 주는 묘한 따뜻함입니다. 책을 읽으면 인간의 외로움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역사 속 인물들도 수많은 작가들도 모두 외로움을 겪으며 글을 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는 순간 우리는 시대를 넘어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책은 결국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간의 연결 그 자체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책과 함께라면 그 시간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을 읽고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내면의 성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밖의 소음보다 안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때 책은 조용히 길을 밝혀줍니다. 책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있고 우리가 손을 내밀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깊고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은 노년의 고독을 없애주는 약이 아니라 고독을 품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친구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모든 소음을 끄고 책 한 권을 펼쳐보세요. 그 속에서 당신을 이해해주는 목소리, 당신을 위로하는 문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 혼자여도 괜찮구나. 책이 있으니까. 세 번째 이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는 독서.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은퇴를 하고 자녀를 다 키우고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질문은 더욱 깊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젊을 땐 일 때문에 바쁘고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달려가느라 스스로의 존재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해진 하루 속에서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때 독서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책 속의 문장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일깨워줍니다. 책은 우리가 잃어버린 의미를 되찾게 합니다. 철학책을 펼치면 우리는 삶과 죽음, 행복과 고통의 본질을 다시 마주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책 속에서 여러 목소리로 들려옵니다. 어떤 작가는 사는 것 자체가 의미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고통 속에서도 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지난 날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의미를 얻고 잃어버린 시간들이 또 다른 배움이 되죠. 역사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우리는 삶이란 결국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왕은 실패 속에서 지혜를 얻고 어떤 평범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나의 하루도 결코 작지 않게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민과 슬픔도 결국 인간의 긴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장면일 뿐이니까요. 여행 에세이를 읽다 보면 새로운 장소보다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작가는 먼 나라의 바람 속에서 자유를 느끼고 어떤 이는 평범한 마을의 카페에서 인생의 평화를 찾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따라가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깨달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요. 책은 때로 스승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며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책 속의 문장을 읽다 보면 내가 잊고 지냈던 꿈과 열정이 다시 깨어납니다.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잊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은퇴 후 독서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결국 나라는 사람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부의 평가보다 스스로의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보다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는가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책은 그 길을 조용히 안내합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읽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독서는 또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꿈, 글을 써보고 싶다는 열망. 이런 것들은 모두 책 속에서 깨어납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아직 배울 것이 많고 아직 늦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다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책을 읽는 한 우리의 마음은 늘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배움이 있는 한 인생은 계속 확장됩니다. 노년의 독서는 단순히 여가를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하루 한 문장이라도 읽는 그 순간
마음은 다시 젊어지고 세상은 조금 더 넓어집니다.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우리는 다시 배우고, 다시 꿈꾸며, 다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기의 진정한 배움이고, 독서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책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지 않게 해주는 등불입니다. 오늘 당신이 읽는 한 페이지가 내일의 삶을 더 단단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세상과의 연결, 시대와 단절되지 않게 하는 독서.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점점 낯설게 변해갑니다. 예전에는 손으로 돌리던 전화기가 이제는 얼굴을 인식하는 스마트폰이 되었고, 시장에 가야만 사던 물건은 이제 손가락 한 번으로 집 앞까지 도착합니다.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지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구나. 하지만 세상과의 연결은 우리가 단절되어서가 아니라 멈춰 서 있을 때 사라집니다. 그 연결을 다시 이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독서입니다. 책은 세상으로 나가는 창문이자 세대 간의 다리를 놓는 통로입니다. 신문을 읽으면 세상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정치와 경제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등장. 이 모든 것이 활자 속에 살아 있습니다. 책을 통해 세상의 소식을 꾸준히 접하다 보면 나는 아직 세상 한가운데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그들의 세상을 다룬 책 한 권을 읽어보세요. 유튜브, 인공지능, 디지털 노마드, MZ세대의 가치관 같은 주제를 담은 책들이 그들의 언어와 시선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면 손주와의 대화도 훨씬 가까워집니다. 손주가 말하는 유튜버나 메타버스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게 되는 거죠. 책은 세대를 이어줍니다. 젊은 세대가 만든 세계를 알고 싶다면 그들이 읽는 책을 한 권 따라 읽어보세요. 그리고 손주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작가, 너도 알아? 그 짧은 한마디로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책은 대화의 시작이고 공감의 다리입니다. 또한 독서는 우리를 세상의 변화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에 대한 책을 읽으면 플라스틱 한 번 덜 쓰는 행동이 생기고, 건강 관련 서적을 읽으면 식습관을 바꾸는 용기가 생깁니다.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독서는 세상과의 연결을 정보가 아니라 이해로 이어줍니다. TV나 인터넷 뉴스는 빠르고 자극적이지만 책은 그 이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사건의 배경과 사람들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단순히 세상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존재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이 만들어주는 진짜 연결입니다. 세상과 연결된다는 것은 단순히 최신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변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책은 그런 열린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다른 문화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가 얼마나 넓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독서를 하면 세상이 다시 흥미로워집니다. 거리의 간판 하나, 뉴스의 한 장면, 젊은이의 말투 하나에도 배움의 흔적이 보입니다. 책을 통해 얻은 이해와 시각이 우리 일상의 해석을 바꿉니다. 아,
요즘 세대는 이런 생각으로 사는구나. 이런 기술 덕분에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생기고 고립 대신 참여가 생깁니다. 책은 또한 인간관계를 넓혀줍니다. 도서관, 독서 모임, 강연 같은 공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세대와 만납니다. 같은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순간, 나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닙니다. 한 권의 책이 세대를 잇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세상과 멀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손에 든 책 한 권이 바로 세상과 이어지는 줄입니다. 책 속의 문장들은 세상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 마음을 다시 밖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책은 세상과 나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한 우리는 절대 고립되지 않습니다. 독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과 함께 호흡하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책 한 권을 펼치세요. 그 속에는 당신이 몰랐던 세상, 그리고 아직 연결되어 있는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째 이유, 마음의 치유와 회복. 독서가 주는 내면의 평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여러 번의 이별과 상실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몸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으며 세상은 빠르게 변해 나를 두고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마음 한켠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조용하고 깊은 치유는 책 속에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책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심리학 책을 읽으면 내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고 철학서를 읽으면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세이 한 편, 시 한 줄에서 예상치 못한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글이 내 마음의 상처를 대신 말해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 문장은 나를 이해해주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책을 읽는 행위는 명상과도 같습니다. 조용히 앉아 한 줄 한 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잦아듭니다. 문장에 집중하면서 불안과 후회가 잠시 멈추고 현재의 나에게 마음이 머뭅니다. 이 느린 호흡 속에서 우리는 다시 균형을 되찾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독서는 감정의 회복력, 즉 마음의 탄력을 길러줍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책 한 권이 스스로를 다독이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 이 나이에도 나는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구나. 이 자각이 바로 삶의 활력입니다. 슬픔은 피할 수 없지만 책은 슬픔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소설 속 인물의 상실을 따라가며 우리는 울고,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서는 장면에서 함께 숨을 고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안의 슬픔도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책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통로이며 마음을 정화시키는 조용한 강물입니다. 또한 책은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어떤 작가의 삶을 읽으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옆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말이죠. 독서는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게 하고 삶을 다시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의 끝,
잠들기 전 조용히 책 한 권을 펼쳐보세요. 그 속의 문장이 마음을 가만히 쓰다듬어 줄 것입니다. 괜찮다. 지금도 충분하다. 책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그 한 줄의 위로가 밤의 불안을 잠재우고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다시 줍니다. 책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약이자 삶을 회복시키는 처방전입니다. 의사가 몸을 고친다면 책은 마음을 고칩니다. 독서는 우리 안의 상처를 천천히 덮고 다시 세상을 바라볼 힘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이 나를 읽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이해하고 세상과 화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서가 주는 진짜 치유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독서를 더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책은 뇌를 젊게 만들고 외로움을 달래며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고 세상과 다시 이어주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 후반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마음을 젊게 하는 비밀입니다.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다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젊다면 인생은 여전히 새롭다는 것을. 오늘 하루 책 한 권을 가까이 두세요. 그 한 권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더 깊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을 때, 마음이 외로울 때, 책은 언제나 조용히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이곳은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채널, 인생 후반 가이드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문장 하나가 머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언제나 지혜롭고 평화롭길 바랍니다.